안녕하세요.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저는 요즘 혼란의 시대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는 변화 혁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변화 혁신의 삶인지, 또 이런 때에 무엇을 준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장자의 사상인 인생론 진리를 다루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룬 두 번의 강의는 이런 시대의 각 개인의 삶에서 이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높여서 개인이 아니라 조직을 이끌어가는 조직의 리더나 기업의 경영자나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가 이런 역경을 헤쳐나가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여야 하며, 또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여야 할까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자 사상 5번째인 이상적인 지도자상은 목계를 닮아라 하는 제목으로 42번째 강의로 다루고자 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24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지 아닌지, 또 아니면은 어떤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할지 스스로 판단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장자가 말하는 이상적인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역경에 닥쳐도 불만을 품지 않고 출세를 기뻐하지 않으며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략을 꾸미지 않는다. 실패에도 굴하지 않으며 성공해도 으스대지 않는다. 이런 지도자가 이상적인 지도자다라고 했습니다. 역경이라는 것은 다 잘 아시다시피 일이 순조롭지 않고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을 의미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다면은 조직이나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현 시대의 지도자 앞에 무슨 역경이 닥쳤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해결을 해 나가야 하겠죠. 여기에서 지도자의 행동이나 또 대처 능력에 따라서 국민들은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지도자다 아니다를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런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상부의 눈치만 보고 지시만 기다리고 있고, 또 잘못된 지시에도 직언 한마디 없이 불만을 품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며, 또 실패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굴복하면 안 된다면서 끝까지 실천하여 자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장자의 뜻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나 환경에 대해 지도자가 잘 극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지도자의 마음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자는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울은 움직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그러나 지나가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누가 뭐래도 상처를 받지도 않는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라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다양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내용을 분석해 봐야 하겠죠. 저는 이렇게 분석해 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마음은 거울과 같다 해서 거울은 국민입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마음속에는 항상 국민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실행할 때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은 거울처럼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울에 비추이는 것은 지도자의 행동이요, 지나가는 것은 지도자의 임기, 즉 자리에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훌륭한 공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은 대단히 남겨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것은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부정부패나 의도적으로 공을 세우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실행해서 국민들로부터 고통에 빠뜨리게 한다거나 편파적인 관리를 한다거나 능력은 없으면서 윗사람에게 아부만 한다거나 법을 위반하는 이런 것은 남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 자신에게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은 어떤 사태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누가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상처를 받지 않고 꾸준히 직무 수행을 하는 지도자가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일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 시대에 누가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이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자는 앞의 두 가지를 총괄해서 좀 더 쉬운 내용으로 표현한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사례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학자인 양자거라는 사람이 어느 날 노자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민첩하고 과감한 행동과 투철한 통찰력을 두루 갖추고 끊임없이 도를 배운 사람이 있다면 이상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했죠. 그러니까 노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그런 사람은 기껏해야 말단 관리자밖에 될 수 없지. 또 변변찮은 능력과 행동에 얽매여 심신이 피곤한 불행한 사람이지. 게다가 그런 재능이 있어봐야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를 본다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호랑이와 표범은 아름다운 가죽 때문에 사냥꾼에게 잡히고 원숭이와 사냥개는 그 민첩함 때문에 목에 쇠사슬을 걸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상적인 지도자라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훌륭한 지도자,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은
다양한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그 능력을 이용해 먹기 위한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능력은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따르는 인품, 덕을 같이 겸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는 겁니다. 노자의 말을 들은 양자근은 부끄러워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정치는 무엇입니까? 하니 노자는 글쎄, 쌓은 공덕은 천하를 뒤덮을 만큼 엄청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영향력이 만물에 미치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네. 천하를 다스리지만 정책의 흔적은 남지 않지. 그러면서도 만물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정치라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첫째, 쌓은 공덕 천하를 뒤덮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것은, 자기가 훌륭한 공을 많이 세우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국민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어 알리기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영향력이 만물에 미치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네 하는 것은, 지도자가 한 업적이 국민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거고, 천하를 다스리지만 정책의 흔적은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어느 누구도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은 그 국가 발전이나 백성들의 삶의 질의 향상이 역사나 후대 역사나 또는 후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후대, 그런 모든 것은 후대 역사나 국민들이 다 인정해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만물의 능력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은 국가 차원과 국민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르려면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누가 가장 인재냐, 인재를 등용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자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다룬 또 다른 일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옛날 중국 주나라 선왕이 싸움닭을 훈련시키는 기승자라는 명인에게 어느 날 닭 한 마리를 훈련시키라는 임금님의 명을 내렸습니다. 닭을 훈련시킨 지 열흘이 지나 임금이 물었죠. 어떤가? 이제 싸움을 시켜도 되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승자가 말했습니다. 폐하,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은 저돌적으로 살기를 드러내며 끊임없이 싸울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싸울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열흘이 지나서 임금이 묻자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아직 멀었습니다. 다른 닭의 울음소리를 듣거나 그림자만 봐도 덮치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성질이 급했던지 임금은 열흘이 지난 후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기성자라는 명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폐하, 아직도 훈련이 조금 덜 됐습니다. 여전히 다른 닭을 노려보거나 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대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싸움만 하려고 하는 지도자를 말한다 하는 거죠. 싸움만 해서 이기려고 하는 지도자는 이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이 지난 기성자는 직접적으로 왕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폐하,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상대 닭이 아무리 소리치며 덤벼들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흡사 나무를 깎아 만든 닭 같습니다. 이는 덕이 충만하다는 증거로 어떤 닭도 당해내지 못할 겁니다. 그의 모습만 봐도 모든 닭이 싸울 염두를 내지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상적인 지도자는 큰 소리치고 무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에게 폭언으로 비난하며 싸움만을 자꾸 걸고 싸울 준비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덕을 갖추어 상대방의 행동에는 차분히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머리 숙여 따르도록 하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시대에 덕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는 누구며 덕을 갖춘 지도자는 누군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줄여서 목계지덕이라고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지사 목계의 기덕전이다 하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만든 탑과 같다. 그것은 덕이 온전해진 것이다 라는 뜻이며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느냐?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싸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온갖 도발에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로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상대의 온갖 도발에도 동요하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지도자가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교만을 버리고 신중함이 있어야 하는 반면에 공격적인 모습을 버리고 마음의 안정과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또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며 겸손하고 평온함에도 그 은은한 이음에 자연스레 따르게 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훌륭한 리더 또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일컬는다 하는 거죠. 충분한 능력은 가지고 있으면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나만 보면은 상대방이 스스로 머리 숙이고 따르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목계지덕이다 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며 핵심은, 이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목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가장 쉽게 쉬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재능이 넘치더라도 아무 재능이 없는 듯 행동하며 무언의 설득력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재능이 넘치더라도 아무 재능이 없는 듯 행동하며 무언의 설득력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목계지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덕은 재능이나 근모술수도 포함되는 이런 여러 요소를 두루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겉보기에는 나무로 깎아 만든 닭 같지만, 그런데도 상대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니 상대를 압도하는 능력이 당연 돋보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목계야말로 장자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리더 또는 지도자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려면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이 목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두고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무술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도장의 관장이나 코치는 그 무술만 가르쳐서 무조건 이기면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술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겠죠. 거기에다가 덕까지 집어넣어서 앞으로 우리 관장에 오는 우리 무술관에 오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목계에 두겠다는 관장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운동팀을 맡은 감독이나 코치도 그 팀을 이기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기면서도 뭔가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목계를 만든다는 목표를 두고 팀을 이끌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어떤 지도자들은 목계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업무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개인의 미래가 있고 국가의 미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준호의 리더십 TV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